그래서 이제 이 각자의 그 띠에 의해서 이 표를 한번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셨다가, 그래 보셔도 되고. 그 다음 실제로 이제 이걸 좀 잘 확장하면 이게 부모 자식, 그 배우자 간의 오늘 이 정도로 어떤 그 궁합으로도 다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띠하고 토끼띠하고 예를 들어 형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서로 역마살이 되죠, 그죠? 서로 역마살의 그룹이 되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활동력이 강해지면 한 사람의 활동이 위축되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객지로 나가야 되는 어떤 성장해서 활동이 많아져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객지로 떨어져 나가는, 둘 다 이렇게 객지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방식일 때 두 사람들과 사회적인 번영이나 발전이 원만하다는 거죠. 왜? 둘 사이는 무슨 관계? 한쪽이 볼 때 분명히 역마살 관계니까 네가 오면 내가 갈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네가 온다면 나는 이 모임에 나는 안 오고 나는 다른 모임에 간다 이거예요. 이러시죠? 예. 이게 팔자를 들은 사람들, 아예 팔자 타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행동적인 성향 이런 것에서 굉장히 활동성이 많든지 아니면 꾀돌이 성향을 가집니다. 이런 글자들이 예를 들어 띠와 달, 뭐 날과 시, 날과 예를 들어서 뭐 달과 날, 뭐 어느 형태로 짜여있더라도 그게 짜여있는 사람들은 조건부의 운신을 잘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내가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한다. 그런 식의 어떤 꾀돌이 인자가 발생한다. 그럼 선생님, 소피랑 같은 편대일 경우에 어떤 사람이 따라하는 게 나을까요? 그 경우는 둘 다 이제 누구라도 소띠, 토끼띠가 둘 중에 둘 다 잘 떼기 위해서는 결국 둘 다 떨어지는 게 좋죠. 둘 다. 누가 한 사람은 떠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 떨어지는 거니까 자동으로요. 근데 같이 한 집에 있으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시소 운세, 시소라고 하는 것은 역마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고스톱을 친다 못 친다. 지난 시간에 한번 쭉 했죠. 내가 뭔가 지금 고스톱 몰래 해가지고 이게 점수가 난다 하고 있는데 그만 쳐라. 그래서 더 치려면 어떻게 돼요? 고스톱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옆방으로. 예. 그래서 계속 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판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에 그대로 오랫도록 뭐 어깨가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연의 어떤 사물에 있어서 우리가 꽃 피운다 이러잖아요. 꽃 피운다. 꽃 피운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어려서 길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벌어질 때가 되면 뭐가 드러나냐면 개성이 드러나요. 우리 꽃을 보면 뭐예요? 나무를 알 수 있죠. 아, 나무는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꽃을 보니까 아주 더 사람도 만약에 이게 어깨가 벌어지는 어떤 시기에 이르면서 자기 개성을 드러내거든요. 개성이 드러나는 나이일 때, 어릴 때는 상관없죠. 어릴 때는 한쪽에서 이렇게 빌붙어서 부양을 받거나 하는 그런 관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사람이 잘 나가고 한 사람이 쇠퇴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한쪽에서 얻어먹는 처지니까. 근데 자기도 활동을 활발히 하기 시작하고 상대방도 활발히 할 경우에는 동일한 공간에서 사회적인 번영을 이루내기가 어려운 어떤 관계인데, 왜? 둘 사이에는 역마라고 하는 한쪽이 활동을 하면 한쪽이 활동을 줄여야 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이제 띠별로 약간 변화를 줘서 강하게 쓰는 역마의 어떤 개별적인 역마의 인자를 보았죠. 자, 요거 잘 앞으로 메모해 두세요. 이거 메모 두시가지고 뒷날에 이런 기운이 오니까 역시 역마살 작용이 나한테는 그런 기운 작용이 되는구나, 이런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어깨가 벌어진다는 것은 통상 뭐냐면, 어깨가 벌어지는 나이는 17살 전후쯤 되면, 보통 고등학생 정도 되면 보통 어깨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길이 성장을 잘 많이 못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시기쯤에는 개성이 말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는 결국은 떨어져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역마라고 하는 것에, 해외 역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본래적인 이야기로 다시 주제로 돌아옵시다. 자, 역마살이 있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셨고, 근데 역마는, 여기서 말하는 역마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두 다 포함. 그러니까, 집 떠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객지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예, 모두 다 무엇을 삼는다? 역마사를 삼는데, 예, 똑같이 우리가 국내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이 동네를 떠나서 저 동네로 간다. 그 다음 하다못해 산을 하나 건너간다. 강을 하나 건너간다. 자, 우리 물 건너갔다 이러죠. 예, 물 건너간 이야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내 거 된다는 말이에요. 내 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 말이 물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거 강이라도 하나 건너가면, 이 동네 기운하고 저 동네 기운하고 뭐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소위 예, 옛날 전통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그게 객지가 되는 거죠. 예, 객지. 그래서 강을 하나만 건너가도 객지요. 산을 하나 넘어가도 객지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강과 산을 넘는 이런 것을 예, 전통적 개념으로 보면 객지가 되는데, 요새 현대 사회에서는 뭐예요? 예, 더 개념을 갖다 크게 넓혀서 어디로 나간다? 예, 세계로 간다, 세계. 예. 이 세계로 가서 움직이는 거. 즉 세계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도면서 거의 뭐 이렇게 분단이 돼 있어서 거의 섬하고 비슷하죠. 예, 상황은. 그러면 대충 변두를 나가다 더 나가면 결국 어디에 돼? 해외가 되죠, 그죠? 그 해외로 갈 수 있는 어떤 인자들을 예, 본다면 예, 보통 이 토를 중심으로 해서 화나 이게 중앙이랬죠, 그죠? 중앙. 그 중앙의 좌우편을 가장 멀리 있는 것. 목하고 수. 그러니까 토하고 가장 거리가 먼 건 어디? 중앙하고 거리가 멀다는 말이죠. 중앙하고 거리가 먼 것. 중앙하고 거리가 먼 것은 우리 오행의 어떤 생극을 따졌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류했을 때 요 글자와 반대편 요 글자죠. 요 수와 목이죠, 그죠? 예, 수와 목이 제일 멀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앙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들. 자, 긍정적으로 쓴다는 말이 좀 어렵죠. 예, 긍정적으로 쓴다는 말이,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 긍정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 만약에 수가 무엇이 되고, 뭐, 관직이 되고, 또 수가 무엇이 되고, 재물이 되고, 예, 뭐, 이런 어떤 형태로 그 사람이 타고난 사람이라면, 무엇이요? 중앙보다는 해외가 더 좋겠죠? 예. 그 다음에 중앙에 머무르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중앙에, 그럼 계속 머무르면 그러면 뭐, 먹을 것도 없고 망하겠네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중앙에 가만히 서 있어도 어떻게 돼요? 내 자리가 내가 활동하는 그런 거죠. 가만히 지키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는데, 해가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해가 뜨면 뭐예요? 해가 떠서 훤한 시간에 내가 먹을 게 없다. 그럼 가만히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12시간 지나면 뭐가 돼요? 밤하늘에 뭐가 별이 떠요? 달이 떠요? 해가 떠요? 예, 그렇죠. 밤하늘에 별이 1번, 그죠? 달은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고. 그건 아시죠? 예, 그게 뭐 밤이 된다, 밤. 밤은 뭐의 작용을, 오행적으로 따지면 목화 토금수 중에 어느 작용을 해요? 그렇죠. 수의 작용하죠. 그죠? 그래서 어둡고, 춥고, 잘 안 보이게. 그죠? 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음으로써 결국은 낮에 먹을 것이 없고 활동 무대가 없으니까 밤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거기서 내가 또 활동 무대가 생기고 재물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주로 뭐예요? 주간 업무가 맞다, 야간 업무가 맞다. 예, 야간 업무가 맞다. 그죠? 예? 주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야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싫다. 그게 싫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자, 밤이 돼야만 나는 먹을 것이 생기고 물기운을 만나야만 그게 생긴다 한다면은, 물기운이 생긴다면, 자,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자, 여기에 서 있는데 해가 여기 있다면 어디로 쫓아가면 돼요? 여기 해가 비치니까 여기에 먹을 게 없다면 반대에는 어디에 먹을 것이, 그렇죠, 먹을 것이 있다가 되겠죠. 먹을 것이 있다. 여기에 없다는 말은 저기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다는 말은, 해가 있다는 말, 여기에는 뭐가 되는, 밤이 되죠, 그죠? 그죠? 이렇게 서로 한쪽은 뭐예요? 해가 비치면 한쪽은 그늘이 지고, 예. 그 다음에 한쪽에 뭐예요? 또 해가 안 비치면 또 저쪽에 해가 비치고, 이렇게 끝없이 뭐예요? 자연의 기운이라는 것은 예, 광음이라는 말이 무슨 시에 나오는데, 광음. 예, 무슨 시에 나와요. 무슨 광음을 달려 이렇게
예, 이 육사시 시에 나오는데, 그 광은 빛광자에 음양할 때 음자거든요. 이게 빛이 비치고, 그 빛이 이 뭐예요? 빛에 의해서 생긴 그 어둠. 이것이 뭐예요? 오고 간다 이거죠. 예. 굉장히 그 쉬운 이야기를 탁 이렇게 문자로 써가니까 아주 뭐 있어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별 이야기 아니에요. 예, 별 이야기 아니고 해가 떠서 빛이 비치고, 그 다음에 세월 유전에서 이 자리에서 뭐예요? 별을 보게 되든지, 아니면 빛이 비쳐서 여기에 뭐예요? 어둠이 내리고, 그죠? 예,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말은 여기에 없는 것이요. 여기에 없는 것이요. 이것이 뭐 끝없이 있고 없고가 오고 간다. 오고 간다. 숨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음양 운동이라는 게 결국 뭐냐? 숨이라는 것은 마셔요, 뱉어요. 예,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예, 여기시 끝없이 뭐예요? 되돌림을 한다. 이거 되돌림. 우리가 반자. 도로 돌아온다, 도로. 예. 반자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 돌이키지만 노래도 있는데, 돌이키서 돌아오는 게 끝에 가가지고, 예, 그 이제 끝에 가가지고 딱 붙어 있으면 맛이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되돌아오는 거죠, 그죠?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 추웠다가, 마셨다가 하는 것처럼, 이 반대에 여기서 내가 뭐예요? 먹을 것이 지금 없다면 빨리 어디로? 해외로 가서 쓰는데, 오행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이 수와 목의 공간 이쪽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물론 걸립니다. 이 부분에 이 금의 일부 공간, 그 금의 일부 공간이라는 것은 이게 신유, 금은 뭐예요? 지지로 따지면 신유술이 해가 넘어지고 뭐가 됩니까? 예,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죠? 그리고 이때 보통 유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술세에 이르면 해가 져버리는 시간이 되니까 요 공간, 요 중간 부분의 공간이 그렇게 되고, 목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목 중에서 인묘진인데 인시, 묘시, 진시인데 아무리 그 겨울이 그 밤이 긴 그 동지에도 진시가 되면 해가 떠요. 진시가 되면 해가 떠. 보통 묘시에 해가 뜨고 지고 하거든요. 묘시는 5시에서 7시 사이에 의미합니다.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니까 보통 이 묘시를 왔다 갔다 해서 해가 있고 없고 공간이니까 이 꼭 목으로 하나 묶을 수는 없고 인이나 묘, 우리가 지지로서 볼 때는. 근데 어차피 이제 여기서는 저걸까지 일일이 다 다루려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제가 일단 원리적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죠. 원리적으로 접근하니까 이 부분이 중앙이고 중앙에서 먼 곳이니까 요런 공간이 뭐냐면 가리워진 곳이구나. 그럼 내가 더워 죽겠다. 예? 이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안 더우려면 어떻게 반대편에 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여기가 낮이면 여기는 여기 땡볕이면 여기는 뭐예요? 한밤중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공간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무언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그 큰 변화를 도모해서 가는 것은 이런 수나 목을 잘 쓰는 경우, 또 운에서 뭐냐면 그런 운으로 갈 경우, 보통 이런 수운에 돈을 벌고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실제로 밤과 음에 속하는 활동이 많은데, 이 수운에 주로 해외로 주로 많이 가서 무역업이라든지 해외 출입과 관련된 일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뭐예요? 안 나가고 돈을 버는 방법은 밤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밤에 뭔가 내가 금전활동이나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분야에 성공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의 운의 간섭에 의해서 그 해외 출입이나 객지 출입이 빈번해지는데, 특히 이제 해외로 많이 가는 인자로서는 그것도 운에서 있죠. 운에서 이 운에서 만난다는 말은 팔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운이 왔을 때인데, 기본적으로 역마살 있죠. 역마살. 역마살 만났을 때는 이게 어찌됐건 객지라는 것이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해외도 포함됩니다. 해외. 그 다음에 이 역마살 인자를 그 준하여서는 띠별 역마살이 있었죠. 띠로서는 역마살, 띠의 역마살인데,
교과서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띠의 두 칸 뒤. 그죠? 그러면 개띠면 어떤 운을 만났을 때, 자라고 하는 운을 만났을 때, 그게 우리 팔자에서 소위 대운, 큰 단위의 운을 대운이라는데, 그 10년간 이렇게 그 개띠가 쥐의 대운을 만나면 10년 동안 내내 이렇게 돌아다닐 일이 많고 또 해외 출입 같은 걸 할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 띠의 역마살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기운이 왔을 때에도 많이 떠나요. 많이 뜨는데, 사람 살기에 불편한 기운은, 자, 우리가 해외 연수는 뭐예요? 해외 연수를 간다. 그 다음에 해외에 무엇을 간다. 뭐, 피서 여행을 간다. 이런 건 어디에 많이 몰려요? 봄에 한참 뭐 일하기 좋을 때 가요? 한여름에 바캉스로 해외를 가요? 그 한여름에 그죠? 너무 더우니까, 너무 뭔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을 주면 인자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오나 미의 어떤 그 대운, 이런 기운을 만났을 때 자기가 막 깝깝해요. 그래서 이 깝깝함을 막 벗어나 보기 위해서 보통 이 해외로 움직이는 인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때. 오미대운이나. 그래서 겨울에 동계, 어학, 연수. 이런 뭐 어느 달이에요? 자월, 축월. 양력으로는 12월, 그 다음에 ing년 1월이죠. 그죠? 음력으로는 동짓달, 섣달에 어디로 어학연수로 떠난다. 그죠? 방학 중에 연수를 떠난다. 이렇게 뭔가 이 공간에서 활동 환경이 좀 불편한 기운이 몰렸을 때로 봐서 이 오미나 자축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음력으로 5, 6월이죠. 5, 6월, 뭐라고 그래요? 5, 6월 합친말. 5, 6월 염천, 하루 떼약 빼시 어디냐, 그죠? 5, 6월 염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염천, 더운 계절, 이렇게 소위 여름이고, 여름이 이 기운이 아주 활발할 때, 그럼 겨울 아주 추울 때, 그죠? 이런 시기에 또 해외로 움직이는 그 역마살과 거의 비슷한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이제 조금 좀 학술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운에서 보면은, 대운의 간지 모양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갑진, 뭐, 을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글자가 운에서 그 사람이 오면, 뭐, 이건 자세히 안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백호대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백호대살. 백호대살이 오면은 뭐냐면, 백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각 못한 어떤 그 흉폭한 일을 당해서, 갑자기 말이에요. 내 비밀이 그냥 막 인터넷에 그냥 까발려져 가지고 학위가 있니 없니,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작스런 상황을 당한 거죠. 갑작스런 상황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이 마주칠 때, 그럴 때에 보통 어떻게 해요? 부득불하게 객지나 해외로 떠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뭐 범죄 은닉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거로만 다 쓰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 동네 살고 싶은데 말이야. 자꾸 서방님이 그만 살자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냥 막 국내에 있지 말고 떠나라 해서 떠났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충, 이건 뭐 좀 학술적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뭐냐면은 그 해외로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인자들이 많이 발생해 있는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흐름 따라서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운에, 자, 여름에 어학연수 갔다가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아니면 그거 계속 있어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요. 그거 그만 눌러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 풀리느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을 피해서 떠난 것은, 여름이 여기 원래 있던 곳이 여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운명적으로 무조건 객지에 살아야 되고 해외가 되는 사람들은 이 중앙이라고 하는 무대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사람, 인상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할 건 없으니까 딱 두 종류다. 딱 두 종류의 일이 뭐냐면, 여기에 먹을 것이 없으니 지구 반대편으로 가라. 그죠? 그럼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음양의 어떤 원리가 적용되죠. 예. 실제로 거기 가면 이상하게 좀 잘 풀려요. 예. 그렇게 필요불급해서 가야 되는 경우.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어떤 걸로
이야기냐면 그냥 밤에 돈 벌어라. 예. 밤에 돈 버는 일 있죠, 그죠? 예, 밤에 돈 버는 일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숙박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런 쪽의 그 업종, 예. 이런 업종에 그 보통 그 인연을 해서 사회적인 성공을 구하면 오히려 수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해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 자기가 활동하는 시간대를 조절하면서 먹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어떤 필요 불급한 어떤 그런 상황에는 해외로 가도 좋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너무 많이 나가서 문제죠. 너무 많이 나가서. 갈 필요가 전혀 운명적으로 보면 전혀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여기에 먹을 게 꽃밭이 콱 펼쳐져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뭐 그렇게 잘 되면 다행이지만 큰 보상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어정쩡하고 뭐 이런 상태로 해서 요새 너무 이 해외 쪽으로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뭐 국내 환경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쟁이 심하다고 이런 일반적 환경은 있지만 운명적으로 볼 때는 해외로 갈 사람들은 요 글자를 아주 잘 쓰는 패턴은 실제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비율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10명 중에 한 1명꼴 정도가 국내에 있으면 재미없고 해외로 나가야 오히려 잘 풀린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10명 중에 1명. 근데 요즘 뭐 그냥 10명 중에 뭐 한 4, 5명은 뭐 그냥 해외에 막 그렇게 공부하러 나가고 막 자꾸 나가요. 예. 근데 그게 어떤 자연이 만들어 놓은 어떤 비율, 자연이 만드는 비율하고는 잘 안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자연하고 비율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무작정 그렇게 해외로 가서 역마살을 막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것만은 아니다. 가능하면 뭐냐면, 역학에서는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 속에서 삶의 수단을 만들고 거기서 보상을 받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뱀, 원숭이, 돼지처럼 원래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본태적으로 객지 성공 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너무 그렇게 해외에 나가는 이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참, 오늘은 해외 역마살이라고 하는 인자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둬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역마살의 뭐 개념은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해외 역마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개념도 어느 정도 좀 소화됐을 걸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 역마살의 현대 사회는 그 사회 자체가 뭐냐면 절반 정도 역마살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역마살을 잘 쓰는 사람, 그리고 이 운 따라 해외 연수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 예,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먹을 것이 어떻게 해요? 해외에 놓여 있는 사람이 나가서 거기서 직업 활동을 할 때 최고의 어떤 번영이나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그래서 이 역마살인자를 자기가 뭐 일부러 뭐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게 요새 자꾸 일부러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흐름대로 잘 따라 나가면, 역마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냐면 큰 목적을 원래 이룬다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걸 이루는 방법이 거기에 있으니까 역마살을 잘 한번 생각하시고, 저 친구 혹시 역마살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욕심내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